저는 88년생이고 와이프는 98년생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9살에 동남아 어학연수 중에 사귄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전 와이프는 한국이고 바로 돈 벌러 집을 나갔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혼 후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6에 지금 현재 와이프와 짧게 연애 후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아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문제는 연애가 짧았어서 제가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불만이 없었고 항상 밝고 쾌활했었는데 한 달 전에 저와 말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아이와 집을 나갔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후 카톡을 하면서 저한테 불만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참았고 그게 쌓여서 폭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불만이 뭐냐 라고 했더니 제가 자기 얘기에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와이프 사이에 아이가 제가 재혼 후에 저와 같이 살고 싶다 라고 보채길래 와이프에게 데려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봤지만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는 본인이 키울 테니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하셨었는데 그 어머니 말씀을 믿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데려와서 키우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증오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와이프도 저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잘못은 저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했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싸우고 난 뒤면 화를 많이 내고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도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였다 이야기해도 본인 아픔과 상처만 공감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와이프한테 왜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식으로 나오냐라며 또 카톡으로 싸웠지만 밤새 생각한 끝에 저는 가정을 지킬 생각으로 진심으로 제가 여차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했고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계속 힘들었던 것들만 나열하니 제가 더 이상 뭐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서로 별거 중이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제가 알던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언행이 적응이 안 되고 이질감 느껴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김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신청드립니다. 잘 읽었고요. 이혼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연자분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전처분과 슬아의 아이도 딸이고요. 현재 아내분과 슬아의 자녀도 딸이에요. 그리고 동남아 어학연수 중에 사귄 외국인 여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쭤봤는데 필리핀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사연자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냥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첫째는 만 7살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11개월 다음 달에 돌이라고 하시네요.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엄마죠. 그분은 한국에 오고 나서 바로 돈 벌러 집을 나갔다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 들어오고 한 달 만에 나갔어요. 그러면 아기가 먼저 생긴 건가요? 맞아요. 연애할 때 생겼고 어머니는 그냥 양육비만 보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안 되겠다 하고 결혼하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질문 드리는 거 중요한 건데 정확한 시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가 몇 개월째 나갔어요? 애가 생겼고 애를 필리핀에서 출산하고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입국 후에 애가 1살 때 나갔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사연자분도 같이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서 한국에서 돈만 보냈어요. 방 얻을 돈과 생활비요. 그러면은 1살 때 나간 거면은 애기랑 전처는 한국에 일단 오고 난 뒤잖아요, 그죠? 왔으니까 나간 건데 그럼 애기를 몇 개월 때 한국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9개월 때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 같이 지내시다가 나간 거네요. 지금 아내분과는 연애가 짧았어서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4개월 만나고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했어요. 혹시 처가댁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3, 4주 동안? 간 적 없어요. 제가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사죄했고 수정하겠다고 했는데도 기미가 안 보여서 처가댁을 안 갔습니다. 혼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사연자분이 한 가지 크게 잊고 계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거를 이해 못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일 크게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가 임신 중에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급격하게 훅 떨어집니다. 여기서 에스트로겐이 기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말 그대로 불안, 우울감, 피곤함 이런 것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훅 떨어지니까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밝고 케어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본인도 사연을 적으셨어요. 원래 제가 알던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언행이 적응이 안 되고 이질감도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곱씹어 보세요. 처음부터 본인한테 뭐 질문했는지 순서대로. 전처와는 아기가 언제 태어났고 아기를 언제 데려왔고 이런 것들이 사연자분이 지금 모른다고요. 왜? 전처도 아기가 거의 9개월째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돈만 보냈어요. 그 전처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몰라요. 산후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고 9개월째 데려와가지고 한 3달 있다가 집 나갔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아내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자도 몰라요. 제 와이프도 아기 태어나거나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그냥 말로만 들었지 이게 진짜 그게 맞는 건지 몰랐다고. 아내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알고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감정이구나. 그러면 혼자 있으면 그게 더 가증될 거니까 내가 옆에서 좀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문을 안 열어줘. 뭐 카톡으로 집에 가라고 해. 그러면은 그냥 가. 내일 또 올게. 내일 기분 괜찮아지면 그때 보자. 계속 하셔야 돼요. 사연자분이 저한테 제가 보내달라고 했던 사진 있죠. 거기 보면은 아내분이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셋이서만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로. 아내분이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셋 다 웃고 있어요. 남편은 없고 그냥. 근데 사연자분은 그걸 보니까 내 와이프가 첫째랑도 잘 지내고 사진도 찍고 저렇게 놀고 둘째랑 있는 거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알겠는데 와이프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게 틀어졌다라고 해서 와이프랑 옥신각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르고 달래서 좋은 말로 와이프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와이프도 이제 둘째가 클 거 아닙니까? 이제 11개월이지만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이러다 보면 혼자 있는 것보다 밖에 또 자매들끼리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서 언니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전부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와이프는 이제 막 처음 애를 가져서 키워보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미 한번 해봤던 건데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해준 거잖아요. 9개월 때까지는 전처가 했어. 3개월 보고 나니까 엄마가 봐준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키우고 있어.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저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저한테 이혼하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와이프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한 거고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도 사연자분은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짜치잖아요.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와이프 전에도 많은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또 제 주관대로 살아와서 여자한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적응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아이, 결혼하셨으면 맞춰줘야죠, 사연자분. 제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 중에요. 여자 잡고 사는 남자 중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또 여자한테 져주고 여자 떠받들어주는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 나가서 뭐 부부 동반하는데 자, 물 좀 따라라. 이런 사람 있죠. 존나 많아요. 저는 사연자분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엔 와이프한테 왜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식으로 나오냐라면서 또 카톡으로 싸웠지만 밤새 생각한 끝에 저는 가정을 지킬 생각으로 진심으로 제가 여차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했고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했던 행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여자랑 남자랑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연자분 제가 얘기하는 거 100% 맞을 거예요. 본인도 이제 쌓인 게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로남불 아니냐 그랬는데 생각을 밤새 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정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진심으로 뭐 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뭐 이랬고 저랬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 전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자가 거절을 해. 빡이 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자는요 오늘 본인이 진심으로 전달한 그 내용보다 전날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한 게 더 크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남자는 야 그거는 충분히 서로 감정적이면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내가 뭐 말이 심하긴 했는데 충분히 사과했잖아.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저도 그렇거든. 여자가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메커니즘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까지 하다니가 더 크게 빡 닿아요.
근데 남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잖아가 더 빡 닿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 다음날 바로 진심으로 전달해도 그게 안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닿아요? 2번, 3번, 4번. 언제까지? 내가 박혀있는 못이 빠질 때까지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어떻게 아냐? 와이프가 얘기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백날 잘해줘도 한 번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평상시 오빠 생각인 것 같아 보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 느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야. 처음에는 아씨 그런 게 어딨어 속으로 생각했지. 연차가 계속 쌓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맞다 하니까 여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채팅창의 반응을 봐서라도 사연자분께서 아내분을 많이 챙겨주세요. 정말 20대 만났던 여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건데도 이렇게 되니까 저도 멘탈이 안 좋고 김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갑니다.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채팅창에서도 종종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사연자분이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약간 자기 방어의 느낌이 있어요. 본인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왕년에 그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빼세요. 내 여자 앞에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와이프 마음을 편안하게. 사연자분이 왕이 되고 싶으면 아내분을 왕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내로남불은 적응이 안 되지만 제가 무조건 져주는 게 가장 행복이라면 희생이 필요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남자가 안 내던 화를 가끔 가다가 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남자들 다 공감할 거야. 남자들은 진짜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아요. 억울할 때 화를 내요. 내가 억울할 때야. 이 억울함을 참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싸고 싶어. 남자가 욱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을 억울하게 안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연자분도 똑같아. 내로남불은 적응이 안 되지만 이게 억울한 거야. 아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화가 난다고. 참기 힘든 거 알아. 저도 겪어봐서. 근데 그걸 참으면 여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알더라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억울해도 희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신혼부부들 사연자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인데 맞벌이를 하다가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갛냐. 맞벌이를 하다가 보통 와이프가 애기 낳고 몸조리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일 쉬어야 되잖아.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에 또 뭐 일을 다시 안 하느니 뭐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애기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외벌이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 오고 있어요. 외벌이로 남자가. 근데 와이프가 집에 왔는데 뭐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져서 뭐 자고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한 끗 차이라고. 와, 나 집에 왔는데 밥도 못 먹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자네? 이거랑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거랑 한 끗 차이잖아요. 그리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는데 뭐 애기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는데 그럼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게 생각하는 게 한 끗 차이라고요. 사소한 거에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잖아요. 불만이 안 생겨요. 싸움 이전에 불만이 안 생겨요. 불만이 안 생겨야 안 싸워요. 저는 오히려 와이프가 편하게 자고 있잖아요. 낮잠을 자잖아. 뿌듯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낮에 잘 수 있게. 저는 이게 행복이에요. 다 좋잖아. 어린이집 하고 나면은 뭐 같이 가족이랑 저녁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지. 그렇다고 와이프가 할도리를 안 해. 너무 맛있는 식사 잘 차려줘요. 하루 한두 끼 맛있는 식사 차려주고 낮에 뭐 피곤하면 잘 수 있지. 전날 뭐 잠이 부족했나 보지.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생각을. 달라집니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세요. 뭐 안 보겠다 그러면 문 앞에만 놔두고 와. 그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자고. 와이프 평소에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여자들 기본적으로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뭐 맛있는 떡볶이집 같은 거 찾아서 평소에 먹고 싶다 했던 거 있으면 사가지고 식사 시간에 뭐 먹지 고민할 때 딱 한 30분 1시간 전에 맞춰서 딱 가져가서 불쑥 찾아가면 너가 또 싫어할 것 같아서 문 앞에 놔두고 왔다. 배고플 때 챙겨 먹어라. 그럼 뭐 왔으면 얘기하지. 뭐 그냥 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나 보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사연자분 저랑 약속 하나만 하세요. 아기가 30개월이 지났는데도 와이프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오세요. 그 전에 바뀝니다. 단 사연자분이 잘 챙겨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사연자분, 제가 동생으로서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형님 같은 일 존나 많을 거예요. 그거 와이프랑 해결하려고 하지 마. 저랑 얘기하세요. 형님 마음 다 이해하니까 억울해도 우리 다 넘어가 보자고. 알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 형님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생길 때는 와이프 얼굴을 보지 말고 저를 떠올리세요. 동생아 너무 X같은데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를 떠올리세요. 예 형님 제가 말해드릴게요. 형님 지금 참으셔야 됩니다. 닥치세요 이러면서 이제 입틀막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